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수시 2.5주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원하세요. 당신의 성공 스토리 경북대학교와 함께 경북대학교 회사에 필요한 장비들 렌탈로 한 번에 해결. 렌탈은 한국 렌탈 맞춤 렌탈 최적 렌탈 기업 렌탈 한국 렌탈 렌탈은 한국 렌탈 사무기기, 고소작업대, 로봇까지 기업 렌탈 솔루션. 한국 렌탈 요즘 인생 아리와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도 있어 한번만에 끝까지 짜라 끝다 고퀄리티 직자를 빠르게 받아보자 어디에서? 와우에서 요즘 박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생 어디 인쇄는 워프레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버블이 빛나는 밤에 벌써 19회차 방송이 됐네요. 네, 19회차 6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곡 루시의 같이 가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지는 양 같은 건 없어 서로의 빛이 돼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행복한 날보다 힘든 시간들이 많아도 저 높은 언덕 너머엔 분명히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웃으면 모든
네,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7시 4분 지났습니다. 오늘 버블이 빛나는 밤 19회차 방송이죠. 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네, 하튠님 상입이 등장. 반갑습니다. 도경이님 노래 좋다. 네, 첫 번째 듣고 오셨던 곡, 얼마 전에 발매되었던 OST였죠. 루시의 같이 가자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약간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같이 가자라는 곡은 녹음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곡이에요. 옆뒤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오래됐던 곡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이상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던 곡을 다시 꺼내서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일단 6월 17일 화요일 버블이 빛난 밤의 1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한나님, 서정님, 두 번째 버빗밤, 소은님, 버블 가입하니까 버블이 빛나는 밤에 마침 또 했다고 하시네요. 오늘 처음 또 버빗밤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한 900분 정도 지금 함께 오고 계시는데, 퇴근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퇴근길을 조금, 풍요롭게 네, 채워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조정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퇴근하시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퇴근을 마치고 식사를 하시면서 들으시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재원님은 딱 퇴근길이야. 버빗밤을 위해 6시 57분에 알람을 맞춰놨지. 네, 그렇죠. 은우님은 하이하이 나는 공부 중. 다나님은 방금 학원 끝났는데 버빗밤 하고 있네요. 선우님, 수학 문제 풀면서 듣는 항상 버빗밤은 좋네요. 유키님은 학원이시고요. 네, 지호님은 카페 마감 중이시고, 지금 또 오늘 또 주제와 맞게 또 알바를 하고 계시는군요. 나연이님은 알바 중인데 방금 휴게 받아왔성이라고 하시네요. 생각보다 저희 버빗밤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직장인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이 시간대에 뭔가 퇴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수연이님은 야구 포기하고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또 한창 야구가 시즌 중이지 않나요? 끝날 때쯤이 됐나? 야구의 열기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옆뒤는 이제 야구보다는 축구를 조금 더 선호하지만 정말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부쩍 많아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또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야구 관람하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관람하는 그 티켓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국내 야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제는 알바 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겼던 이야기들 혹은 알바 팁이나 본인만 알고 있는 꿀 알바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기 위해서 주제와 사연 신청을 좀 받아보았는데요. 옆디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슬 이제 썰들을 하나씩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세상에 다양한 알바도 많고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옆디는 정말 알바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장기간 한 알바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경험으로 했던 거로만 치면 굉장히 많은 알바를 단기 알바 포함해서 정말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공사장, 약국, 영화관, 카페, 미술학원에서 모델도 했었고, 초등학교 교사랑 인형탈 알바도 했었고요.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했었고, 방진복 입고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도 해봤었고, 또 뭘 해봤죠? 하여튼 되게 다양하게 아르바이트를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아르바이트를 또 하셨고 어떤 꿀팁이 있는지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알바 해봤나요? 라고 하시는데, 카페 알바는 정확히는 영화관 내에 있는 이제 그 카페에서 근무를 또 했었습니다. 영화관 알바도 하고, 영화관에 그 골드 클래스라고 카페가 붙어 있는 영화관이 있는데, 이제 골드 클래스 상영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카페 알바를 또 같이 진행을 했었죠. 네, 팝콘 튀겨봤나요? 하시는데, 팝콘 정말 셀 수 없이 튀겨봤죠. 네, 팝콘을 아마 이제 영화관에서 근무를 해보신 미소지기 분들, 영화관 알바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팝콘은 튀기는 게 힘들지 않아요. 팝콘을 그 이제 기름을 채우고 그 알갱이, 옥수수 알갱이를 옮기고 끝나고 그 기계를 청소하는 게 정말 고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팝콘은 그냥 세탁기 같이 그냥 넣어서 돌리면 알아서 되고요. 시간 맞춰서 내리기만 하면 돼요. 타이밍을 좀 늦추면 이제 그 팝콘이 타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맞춰서 조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그랬고요.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알바 썰 같은 경우는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정말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든 웬만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정말 다양한 알바가 많네요.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누리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대학생분들을 위해 꿀알바를 추천해 주신다라고 하시네요. 이제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다양한 가수나 아티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연장 스태프 아르바이트 추천드립니다. 관객처럼 무대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공연장 내부에서 일하게 된다면 진짜 다양한 아티스트 무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대를 즐기시는 관객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더 뿌듯하고 가끔은 제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훔칠 때도 있어요. 티켓 검사처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포지션에 가게 된다면 행운마냥 공연을 보러 오신 아티스트 분들도 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신 아티스트 분의 지인분들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지나다니시면서 많은 관객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인류애를 충전하곤 합니다. 또 그런 대학생 분들께 스태프 알바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은혜님께서는 진짜 꿈의 알바인데, 서정님은 여수 공연 갔을 때 중학생들도 스태프 알바 하는 거 봤습니다. 이게 꿀 알바였군요. 저는 몰랐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연장에서 형광조끼 혹은 뭐 이제 그 명찰 같은 거를 차고 관객분들을 뭐 이제 안내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아티스트 대기실 뭐 이런 쪽 근처에서 뭔가 질서 이렇게 뭐 이런 거를 관리하시는 그런 알바지 않나 싶은데, 이게 꿀알바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네. 그분들은 거의 경력 있는 분들만 뽑는다고 하시고, 이게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티스트 입장에서 보는 공연장 스태프 알바는 또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랄까, 어느 포지션에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그 야외에 춥거나 더울 때 그 야외에서 이제 그 스탠딩 이제 대기줄 이렇게 뭐라 하죠? 정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 또 반대로 이제 그래도 입장하고 나서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제 뭐 비표를 착용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옆뒤는 항상 이제 그 대기실 근처에 스태프분들 이렇게 뵙게 되면 나름 뭐 이렇게 챙겨드리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뭔가
이제 저희 케이터링이라 그러죠. 아티스트 대기실에 보통 이제 마실 거나 과자 같은 것들을 좀 비치를 해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소매 넣기, 네, 해드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청소하시는 이제 아주머니 분들께도 가끔 좀 챙겨드리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알바가 꿀알바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뭐, 누리님께서 꿀알바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뭔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무대에서 보는 모습을 제외하고, 대기실이나 어떤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리허설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면 정말 돈을 떠나서 잊지 못할 어떤 그런 추억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알바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꽁이님도 옛날에 했었는데 좋아했던 연예인이 초대석으로 와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네, 돈을 벌면서 행복하네요. 네, 서재페 스텝 알바를 해서 데브 라이브 들으면서 쉬는 시간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네, 뭐 이런 썰들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뭐 대학 축제 때 학생회 분들과도 이제 또 이런 뭐 인연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뭐 또 소중한 기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디가 생각하는 꿀 알바는 약간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뭔가 몸이 편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시간을 때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냥 뭐 앉아서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사주 경계 정도만 하면 된다든지 뭐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반대로 그냥 뭔가 이제 친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우 관계를 늘릴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이 잘 가는 알바,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옆디는 개인적으로는 좀 일단 시간이 잘 가고, 어차피 아르바이트를 할 거라면 조금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해봤던 것 중에서 일단 영화관 알바가 저는 좀 괜찮았던 게, 또래 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한 20대 초중반 때 했으니까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보통 많이 하시는데, 동네 친구 만들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뭔가 정말 그냥 친구를 만드는 거에서 넘어서 되게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뭔가 이제 뭐 장학금 관련해서라든지 고민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영화관 알바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을 거의 이제 한 10년도 넘었죠. 영화관 알바한 게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연락을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뭔가 나는 좀 친구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치만 요즘에 또 키오스크로 대체되는 부분도 많고, 뭔가 AI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영화관 아르바이트가 옛날처럼 이렇게 많은 미소직이 혹은 이제 알바생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저가 일할 때는 이제 한 달에 영화가 10편 정도가 무료였어요. 네, 10편 정도가 무료였고, 또 마일리지를 쌓아서 3,000점 단위로 이제 내 지인을 한 명을 같이 이제 영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랑 영화를 되게 자주 봤었고요. 또 이제 뭐 그 매점 음식 같은 것도 할인이 많이 됐었어가지고, 뭐 그런 좀 장점이 있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성향상 또 맞는 분들이 있고 안 맞는 분들이 있겠죠. 네, 좋습니다. 복지가 좋네. 현이님 꿀알바. 미소지기들 사이에서 영화관 무서운 썰도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영화관 그 귀신 이야기들 하나씩 다 있죠. 서정님, 요즘 카페 알바 컵빙수 완전 힘들다던데 라고 하시는데, 저희 뉴스 봤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는데, 제가 그 메뉴랑 그 정확한 브랜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메가커피랑 설빙이랑 또 하나 어디였죠?
이렇게 뭐 3군데? 4군데 정도에서 서로 이제 그 너희 집 빙수가 더 맛있어. 컴포즈 맞나요? 뭐 이렇게 엄청 이제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한창 이제 그 빙수 만드느라 알바생분들이 엄청 고생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또 그런 안타까운 알바생 분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뭐 그런 일도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영화관 한창 일할 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겨울왕국 2였나요? 개봉을 해가지고 1년지 2였는지 개봉을 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빙수 만드시는 아르바이트생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왈윤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디. 저는 좀 다양한 알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저보다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동차 청소, 옷가게 행사장, 양말 판매, 신발 판매, 안경 판매, 캐리어 판매, 편의점 당구장, 레모나 포장, 쿠팡, 홍삼 필름 포장, 조니워커 시음 행사.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만 나열해 보았는데, 조니워커 시음 행사가 꿀알바였다. 공휴일이라고 원래 급여에서 1.5배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받았대요. 하루 일당으로. 네, 밥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서 있어야 돼서 행사 멘트들이나 제품 정보를 공부해야 했고 지나가시는 고객님들께 행사 멘트를 해야 되는 게 좀 힘들었지만 공휴일 버프로 버틸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뭐 쿠팡 알바도 해봤는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고요. 제일 많이 받았을 땐 하루 23만 원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다양한 알바를 해보셨네요. 근데 저도 약간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그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머슴 노릇을 하더라도 뭐 대감집에서 해라 뭐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아르바이트일지라도 뭔가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부자들과 같이 일을 하면 뭔가 떨어지는 그런 떡 고물이 더 많다. 그렇죠. 종로로 또 대감집에서 해라. 그거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맥켈란이라는 이제 그 위스키 회사에서 이제 행사 같은 거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저만 빼고 다 엄청난 이제 부자들이었거든요. 어디 뭐 이제 직접 언급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모 기업의 뭐 또 이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뭐 이사님 아니면 뭐 부사장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엄청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완전 구석진대에서 행사를 좀 진행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술도 한 잔씩 주시고 막 용돈 같은 것도 주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느꼈어요. 이게 돈 많은 데서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공기업 알바도 괜찮고 그렇죠. 일단 그 챙겨주는 어떤 그런 뭔가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다. 네,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팁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뭐 그렇네요. 일단은 이분께서는 쿠팡 알바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사실 옆뒤는 그 뭐랄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저는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약간 좀 뭔가 하루를 되게 실패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사실 요즘에 좀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되어 있는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살짝 시간이 남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당근마켓으로 동네 알바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단기 알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 오늘도 그 이제 제가 있는 곳 근처에서 그 이사를 도와달라, 짐을 좀 옮기는 걸 도와달라, 시급을 15,000원을 주겠다 하는 알바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PT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뭔가 아르바이트를 본격적으로 장기간 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알바는 그 당근마켓에도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이제 그 근처에서 단기로 진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이 또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아르바이트 있으면 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 네, 민주님도 저도 알바 당근으로 자주 찾아봅니다. 야아님 저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유진이님 저는 제가 당근에 벌레 2만원에 잡아달라고 올려본 적은 있어요. 아 그렇죠. 벌레 잡아달라 산책 알바. 네, 모델하우스 알바도 있고요. 벌레 잡는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핫하군요. 옆디는 사실 벌레를 그냥 딱 인간의 평균만큼만 무서워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평균보단 조금 덜 무서워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만약에 아르바이트로 벌레를 잡는 알바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먼 길을 가서 그분께 호기롭게 뭔가 도전을 하는 거니까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진해 뭐 이런 거 정도는 뭐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옆뒤가 말벌은 좀 무서워해요. 이게 정말 나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벌레는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그거는 조금 이제 약간 좀 고민이 되지만 웬만하면 뭔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가율님은 당근으로 퍼즐 맞추기 알바 했었고요. 효진이님은 바선생이 자취방에 나와서 17만원 플렉스 했다고 하시네요. 17만원을 주고 바퀴벌레를 잡아달라고 이제 의뢰를 하신 건가요? 굉장히 단가가 센데? 17만원이면 그냥 세스코를 부르시는 게 낫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단가. 가유리님이셨나요? 예, 그거 또 다음에 나오면 연락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나영이님도 17만원이면 맨손으로 잡아드릴게요. 하시는데 다 조용히 해서 제가 가야 되니까. 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하여튼 17만원이면 뭐 바퀴벌레가 뭐야. 뭐 웬만한 벌레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가능하지 않을까?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17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 게 이제 상하차 알바를 하루 종일 해도 거의 이제 뭐 13만원, 14만원 뭐 이렇게 받는데 뭐 단 30초에 17만원을 벌 수 있다면 뭐 괜찮죠. 17만원에 말벌이면 어떡하나요? 하는데 약간 딜을 좀 보겠죠. 제가 이제 말벌 포비아가 있는데 한 20만원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말벌 박멸을 해드리겠다 하고 집에서 이제 이제 뭐라 그러죠? 양봉 복장을 딱 이제 껴입고 한여름이지만 쏘여도 아프지 않게 두꺼운 옷을 입고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왜냐면 맞아요. 소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벌이 진짜 무섭습니다. 재촉이 소리가 나요. 날아다니는데 라고 하시는데 진짜 큰 말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풀이 흔들려요. 진짜로 약간 무슨 새예요. 새 드론같이. 그래서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또 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피왈랄님께서 네, 혜영님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7, 8년 전에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베스킨라빈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외국인 꼬마 손님한테 발음 코칭을 받았던 썰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답게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는 심각한 영어 울렁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꼬마 손님이 슈팅스타를 가리키면서 디스라고 하길래 슈팅스타 라이트 이렇게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no 슈팅스타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더 심해져서 아직도 영어에 자신이 없다는 슬픈 사연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정말 아르바이트 할 때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죠. 외국인 손님이 올 때 정말 뭐랄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는 분 그리고 그것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썰도 있을 정도로 제가 아는 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외국인 분이 들어오셨대요. 외국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긴장을 했대요. 영어로 말을 걸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엄청 긴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오셔가지고 결제를 이제 딱 하고 이제 그 봉투 달라고 이제 봉투 주세요 이러는데 한국말로 했는데도 자기는 그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엄청 어버버버버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막 해서 막 어떻게 됐더니 그 외국인 분이 되게 답답하게 저 지금 한국말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랬던 이야기가 있다. 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영어 또 외국인 분들 올 때 알바하면 정말 긴장을 몇 배로 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네, 온몸에 땀이 납니다. 네, 선아님 한국어로 말하는데 왜 영어로 대답하려고 하냐라고 하시네요. 네. 아,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데 외국에서는 햄버거 세트를 밀이라고 말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라지 세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해피밀이라고 하잖아요. 그 밀 2세트라는 뭐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고기 버거 세트라고 하면은 뭐 불고기 버거 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나?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편의점에서 봉투를 달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비닐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플라스틱 백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서 만약에 편의점을 가실 일이 있다면 물론 옆집도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지만 비닐이라고 하지 않고 플라스틱 백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렇죠. 1+1도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이라고 또 안 하고 뭐 바이 원 겟 원 프리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를 사면 하나가 공짜다. 네, 바이 원 테이크 원 뭐 그런가요?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여튼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튼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참 많죠. 네, 뭐 아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바이 원 겟 원 뭐 이런 말씀하시네요. 뭐 좋습니다. 네, 외국 환자분 만나면 that's okay, wait 이거 원 바이 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바이 원 겟 원 프리, 겟 원 프리, 겟 원 프리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네, 공연장에서 외국인분 티켓 받는 거 도와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온바이온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사연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도도광토리님의 사연이고요.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과 주유소 알바했을 때가 추억이었습니다. 네, 겨울에 주유소 밖에 간이 공간에서 어르신과 둘이서 근무하면서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저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주유소 알바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힘든 게 날씨입니다. 이게 춥고 덥고 이게 정말 힘들고요. 이제 본인의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찬이 형 저희 멤버 중에 이제 신예찬 씨도 굉장히 알바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춥고 덥고 이런 게 힘들었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옆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르신분들이랑 일해봤던 경험이 이제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카메라맨, 그러니까 그 강의를 촬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카메라 설치하고 이제 이제 수업 시간 때 이제 강사분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화면을 캠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강사 직캠인 거죠. 그래서 강의를 촬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공인중개사에 계셨던 학생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분들이었고 뭐가 한 반에 한 100명, 2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고 또 공사장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이제 어른분들 이제 뭐 계장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랑 뭔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엄청 어렸을 때였거든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좀 뭔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분들의 어떤 다정다감함, 어떤 따스함, 인생 선배의 어떤 조언 같은 거를 만날 때 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네. 나영님, 어른분들이랑 같이 일하면 안 불편해? 나는 불편해서 숨 막힐 듯
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참 그 어떤 환경에 따라 달라요. 또 이제 어른신 분들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데 제가 만났던 어르신 분들은 대체로 다 친절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하여튼 뭐 잘 맞는 분들을 만나면 좋다. 완전 사바사다.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또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열려라 잠깨님입니다.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했을 때 일입니다. 한상 차림으로 음식이 나가는 식당이었는데 양손에 각각 한 판씩 들고 서빙할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능숙하고 빠르게 서빙하는 나에 취해 어김없이 양손에 잔반을 한 판씩 들고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판 위에 있던 그릇의 중심이 흔들렸고 그릇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깨진 그릇은 하나뿐이었지만 저지른 실수에 너무 당황했고 사장님 그릇값은 제 시급에서 깔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안 다쳤으면 됐다. 그릇 하나 정도인데 무슨 시급에서 까냐며 괜찮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의 그 말을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하고 앞으로 나도 남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다음부터는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기라는 사장님의 전언이 있으셨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참 알바하면서 좋은 사장님을 만나는 것도 참 복이에요. 진짜 뭐랄까, 이제 그런 사장님을 만나면 뭔가 알바생 입장으로서도 막 더 해주고 싶어. 뭔가 더 이렇게 더 챙겨준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뭔가 일을 더 하고 시키지 않아 더 하고 싶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진짜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치지 않으셨고 그랬다면 다행이지 않나 라고 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일하면서 뭔가 이게 일에 능숙해지다 보면은 요령이 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 처리가 더 빨라지고 그런 순간에 항상 사고가 일어납니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현이님은 좋은 사장님 찾기 힘들어요. 감자도리님 사람이 중요하죠. 수알님 잔머리도 늡니다. 인유애를 느끼고요. 네, 얘기하고 다녔는데 마지막에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는 바로 시급에서 까시던데 라고 하시네요. 저는 일했던 알바 중에서 가장 좋은 사장님을 만났던 기억은 대체로 다 좋았는데 그 약국에서 일할 때 제가 되게 이제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약국 이제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계속 이제 일이 늘다 보면 시간이 조금씩 남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창고 정리를 제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했어요. 이제 다 선입선출하고 유통기한 지난 거 다 체크해가지고 다 반품 처리하고 매일같이 가서 조금씩 시간을 쪼개가지고 창고 정리를 계속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딱딱 보이게 정리도 다시 하고 이름표 순으로 다시 다 정리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던 약사님, 그쵸? 약사 국장님께서 엄청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뭔가 시급도 좀 더 쳐주시고 막 선물 같은 것도 많이 주시고 그 약국에서 이제 그런 비타민 같은 거 막 좋은 것도 막 주시고 막 선물로 워커, 신발 막 이런 것도 사주시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농구도 같이 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연락을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1년에 한 번? 1, 2년에 한 번씩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약국을 또 인사드리려고 찾아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국을 접으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지 딴 데 가셨다 그랬는지 하여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국 일을 그만두고도 몇 번 갔었고 제 후임 근무자들을 다 제 또 지인들로 또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좋은 사장님 만나시길 또 바랄게요. 이쯤에서 약간 좀 궁금한 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살만합니다. 네. 콩님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하시는 분도 많고 학원 데스크, 서점 빵집, 보조 출연, 학원 조교, 맥도날드, 골프장 직원, 소아과 데스크, 만화 카페, 편의점, 영화관, 과외, 독서실, 입시미술, 부모님 가게 식당 알바 하시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아르바이트들이 많네요. 일단은 사실 가능하다면
과외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시급은 센 편일 것 같고요.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해보진 않았지만 되게 그 안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옆뒤가 만약에 좀 많이 어렸었으면 근데 그래도 놀이공원까지 가서 하진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보통 숙박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뭐 여튼 좀 괜찮은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뭐 그렇죠. 근데 하연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과외는 시급은 좋은데 애들 미래를 책임진다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라고 하시네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예, 저도 어릴 때 이제 그 뭐 기타 레슨 같은 것도 좀 했었고 그냥 그 뭐 교회 동생들 이제 그냥 시간 맞출 때 모아놓고 그냥 뭐 수학이랑 과학 이런 거 조금 알려줬었는데 이게 진짜 과외도 사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게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과자 좌담회 알바 생방송 방청객 알바가 진짜 좋습니다. 생방송 방청객 알바가 좋은가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앉아가지고 계속 그거 봐야 되고 리액션도 해야 되고 약간 이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의외로 괜찮나 보네요. 옆뒤는 그 촬영 보통 가서 이제 그 방송 녹화를 하면 뭐 진짜 길면은 막 9시간, 10시간 이렇게 촬영하는 방송들도 많은데 너무 곤욕이에요. 이게 그냥 진짜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듣고 뭔가 인터뷰하고 리액션하고 이러는 게 옆뒤는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송 방청객 알바가 쉬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또 뭐 그렇게 또 잘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사연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사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빙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흠. 루시 알랑가 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뭐 좀 글이 긴데 약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시급이 12,000원짜리 병원에서 하는 알바였고요. 코로나 시기에 진행을 했대요. 그리고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에 지원을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 맞춘 병원 입구에서 인간 온도계 되기 알바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온도가 높은 환자를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사람의 온도만 재는 입구에서 인간 온도계가 돼서 병원 입구를 지키며 의사 가운을 입고 그러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의 환자의 온도를 쟀다. 옛날에 근데 이거 다 자동화 되지 않았었나요? 그때 저는 약간 이렇게 또 손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들이 또 있었나 봐요. 네. 그렇군요. 또 다음 분은 카페 알바를 많이 하셨는데 성수동 인스타 핫플 카페에서 알바를 하셨대요. 커플들 소개팅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는데 다투는 커플들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네, 그리고 소개팅 같은 걸 또 보고 있으면 뭔가 한쪽이 적극적인 것이 보일 때마다 굉장히 재밌었고 속으로 응원을 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상가에서도 카페 알바를 했는데 많은 배우분들을 만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친구도 만나서 좀 당황했었네요 라고 하시네요. 근데 사실 카페 알바를 많은 분들이 되게 어떤 환상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뭔가 이게 뭐 제가 좀 편견일 수 있는데 드라마 같은 데나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뭔가 되게 한적하게 개인 카페 같은 데서 커피향 싹 맡으면서 책을 싹 보고 있다가 손님 딱 들어오면 아니 어서오세요 이러고 뭐 이제 커피 한 잔 내어드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느긋하게 햇살이 뭔가 이렇게 딱 비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카페 바이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까바까죠. 까바까인데 정말 재수없게 잘못 걸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또 직장이 모여 있는 곳에 점심 카페 알바 이런 경우는 진짜
와, 지옥이에요. 그냥 뭐 대충 이제 이럴 때는 사장님 분들도 그때 일손이 부족하니까 딱 뭐 시간도 11시부터 2시 뭐 이렇게 3시간 정도만 딱 알바를 쓰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직장인 분들의 어떤 그런 러쉬,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뽑는 기계가 됩니다. 굉장히 전쟁통이죠, 그냥 막. 그런 걸 또 생각하시면 카페 알바가 또 마냥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 한가하다 금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너무 공감되네요. 한가하다, 오늘 사람이 없네, 이제 이런 말 하면 바로 그냥 물밀듯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금지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외우고 싶은 주문일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사연만 쭉 보면은 뭐 건어물 가게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고, 뭐 식용유 공장 만드는 공장, 물놀이장 안전요원,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햄버거 집도 많고, 편의점도 있고요. 요즘에 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고객센터 아르바이트 또 해봤는데, 이게 재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무대팀 알바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제일 처음 했던 알바가 공병 줍기였던 분도 계신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공병을 줍줍하고 있는데, 전봇대 아래에 모여있는 술병을 너무 신나서 비닐봉지에 미친 듯이 주워 담았는데 비닐이 찢어지고 그곳이 내리막길이어서 병들이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하필 그때 제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는 술병을 잡겠다고 좋아하는 애 앞에서 어이쿠 어이쿠 하고 있는 제 모습 현타가 와서 그날 알바는 일찍 접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또 제가 주워 모은 병이 양주병이어서 공병 반환금이 따로 없었다는 점까지 완벽히 운수 좋은 날 엔딩이었네요. 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실컷 모양 빠지고 결국 공병 반환금 받지 못하고, 네, 뭐 그랬다. 근데 사실 공병을 줍는 거는 이제 벌이로는 사실 시급이 그렇게 좀 뭐랄까요, 효율이 좋은 아르바이트는 아니에요. 공병 하나당 160원인가? 130원? 뭐 약간 요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1시간에 10개씩 주워봤자 뭐 1,000얼마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공병을 주우시는 거는 아르바이트로 하시기에는 뭐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네, 100원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돈이 좀 덜 될 수 있다 라고 하시고요. 요런 사연도 있네요. 한겸잉님께서는 이제 교회에서 붕어빵 굽기를 하셨는데 살짝 부끄러웠던 기억이, 뭐 되게 다양한 것, 소주병이 100원이고 맥주병이 130원이고요. 뭐 그렇군요. 네, 그걸 훔치러 편의점에 오셨던 분들도 있어서 경찰 왔던 적도 있었고, 요즘 시급은 얼마인가요? 라떼는 5,210원이었는데 라고 하시네요. 저랑 좀 세대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옆뒤도 한 5,080원, 뭐 4,580원 약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0,000원이 좀 넘는 걸로, 1030원? 1030원이요. 와,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 8만원. 주에 한 20일 일한다 치면 8시간씩 160만원 정도. 근데 거기에 뭐 주유수당 이제 이런 게 또 뭐 추가로 되니까 한 아르바이트 해서도 한 2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 네, 뭐 그렇게 될 수 있겠군요. 뭐 여튼 간에 한겸잉님께서, 네, 그쵸, 그만큼 또 물가가 올랐으니까, 네, 10년차 서비스업 종사자신데 꿀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는 큰 소리로 핵심만 말하기. 뭐 예를 들면 뭐 8,700원이요, 뭐 아니면 카드나 적립 같은 경우에 키패드를 누르는 게 있으면 대신 눌러드리거나 앞에서 결제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 챙겨드리면서 영수증 같이 드릴게요 하면 끝. 예,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냥 그렇죠, 맞죠 하면서 너스레를 떨면 다들 웃으면서 가세요 라고 하시네요. 약간 이거죠, 연희님께서 병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라고 하시는데,
뭔가 본 적 있는 것 같아. 병원에서 뭔가 간호사 분들께서 그 어르신들 대할 때 뭐 이렇게 아우 막 이제 아우 난 이런 게 불편하더라 이러면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 아우 맞아요 아우 그 불편해 죽겠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약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데 그냥 맞장구만 쳐주면 되는 뭐 그냥 이런 거. 뭐 아우 병원 밥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먹으라고 나 그냥 뭐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는데 막 아우 그니까 저도 이거 뭐 맛대가리 없어가지고 먹기 힘든데 그냥 저희 같이 뭐 치킨 시켜 먹을까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냥 너스레 떨면서 넘어가는 뭐 아우 그러셨구나 이제 뭐 이런 거. 네, 약간 요런 게 좀 어르신들 대할 때 좋지 않나. 약간 좀 그런 너스레에 많은 분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괜히 또 막 설명을 뭔가 이렇게 막 엄청 정확하게 해주려고 하면 더 이제 길어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아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드시던 손님한테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면 아 죄송합니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제의 음식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가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제 보통의 컴플레인은 알바생의 선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분들께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 주세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면 음료나 이런 거 서비스로 좀 드리고 해결한 후에라도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실수했을 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빨리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믿음이 갑니다. 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이게 일단은 그 뭔가 이걸 덮고 가려고 하면 나중에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아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해가지고 제가 뭐 이거를 몇 개를 누락을 시켰어요. 뭐 아니면 이제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좀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네, 그쵸. 거짓말 치면 안 돼 라고 하시고 얘기 안 하면 지날수록 일이 점점 커집니다. 네, 그렇죠. 빨리 사과드리고 해결하는 게 좋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네, 라고 하시네요. 옆디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실수했던 적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뭐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뭔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쵸. 영화관 브라우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이제 뭐라 하죠? 실책? 약간 뭐 저의 이제 잘못이죠. 그건 실수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저의 이제 과오라고 해야 되나?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옛날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영화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당시 제가 이제 골드 클래스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골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웰컴 푸드가 나갑니다. 그 이제 웰컴 푸드라고 해서 그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막대 과자랑 어떤 그 소스 같은 거랑 그리고 음료수 하나랑 그리고 어떤 고객님께서 이제 브라우니를 시키셨어요. 근데 그 브라우니가 이제 뭔가 되게 거창할 것 같지만 그냥 그 편의점에서 파는 마케도 브라우니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스쿱이랑 같이 나가는 어떤 그런 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하셔서 이제 그거를 영화가 상영 시작 전에 넣어드렸죠. 자리에 넣어드리고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관객분들이 다 퇴장을 하시고 영화관 청소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접시를 수거를 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때 이제 옆디가 사실 이제 그 웰컴 푸드 남은 것들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니도 남아있길래 하나를 이제 입에 넣었죠. 넣고 청소를 막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영화관 이제 매니저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보통 청소할 때 상영관에 잘 안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들어오셔가지고 그 이제 이거 다 하고 그 일반 상영관 몇 관에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 다 하고 거기로 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입에 지금 브라우니가 있으니까. 끄덕끄덕 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제가 못 들었는 줄 알고 들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브라우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냥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뭐 드세요? 이제 이래갖고 사실 이렇게 청소하다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랬는데 일단 알겠대요. 알겠으니까 그 나중에 퇴근하고 매니저님 방으로 오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에이 뭐 벌점 같은 거 받거나 뭐 하겠지 이제 이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딱 퇴근하고 갔는데 그 뭐라 그러죠? 사직서? 뭐 퇴사서? 이런 거 종이를 딱 한 장 주면서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사과를 이제 하라고 나한테 약간 이제 으름장을 놓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뭔가 영화관에서 제가 죄송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이걸 일단은 뭐 쓰라니까 썼죠. 쓰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잘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가 그때 그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알바생 친구들끼리는 약간 좀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한 큐에 그렇게 잘라버리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 원래 이제 그 원칙상 영화관 운영 원칙상은 사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근무 중에 어쨌든 뭔가를 취식을 하는 행위가 안 되니까. 근데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뒤가 사연관 청소하면서 남은 음식들을 먹었던 거로 생각을 하면 사실 그냥 뭐 잘릴만 했어요. 네. 잘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많이 먹었어요. 사연관 청소하면서 남은 거를 정말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잘릴만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딱히 뭐 제가 어떤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네. 근데 뭐 그래도 뭐 저분은 새 제품을 먹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네. 처음이 아니었죠. 영화관 일하면서 먹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옆뒤가 보통 야간 타임에 이제 일을 많이 했었어서 야간 근무를 하는 미소지기들이랑 되게 청소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먹었죠. 나중에는 사실 팝콘은 잘 먹지 않았던 게 팝콘은 이제 워낙 질리도록 먹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제 팝콘을 판매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다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가끔 영화관에서 이제 좀 아는 선임 매니저님이 뭐 근무를 하시면 비닐에 싸가지고 그냥 엄청 큰 비닐봉투에 한 30리터 되는 비닐봉투에 팝콘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주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팝콘은 의외로 사실 영화관이라면서 잘 안 먹게 되고 뭔가 좀 그랬던 적이 많았죠. 예.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슬픈 사연을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게 됐네요. 네, 그쵸. 근데 영화관 알바하면 살찌겠네요 하시는데 그렇진 않았던 게 영화관이 정말 바빴어요. 제가 일할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1관 퇴장이 뭐 지금 57분이니까 3분 뒤에 퇴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1관에 가서 1관 퇴장문 열어드리고 바로 2관에 가서 2관 퇴장문 열어드리고 3관도 뭐 또 곧바로 또 뭐가 있어가지고 퇴장문 열어드리고 매점 가서 팝콘 이제 매점 러쉬 있는 것도 이제 그 이제 손님분들 고객님들 다 이제 쳐내고 1관 달려가서 사용관 청소하고 이제 다음 상영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불 끄고 준비해 놓고 바로 2관 가서 또 뭐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또 입장하는 것도 받아가지고 티켓 확인도 하고 엄청 바빠가지고 사실 살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랬는데 뭐 그랬습니다. 융진님께서 미소지기 하면 쉬는 날 안정해지고 전주에 나오는 게 불편하진 않았나요? 하시는데 그래서 미소지기의 장점은 단점이죠. 단점인데 단점이자 장점은 근무 교대가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이제 근무를 할 수 없는 날에 근무가 들어가면 내가 알아서 수소문해가지고 미소지기 다른 분들께 연락을 해서 나 이날 근교 좀 해줄 수 있냐? 이제 그러면 카페에다가 이제 근교서를 올려요. 변경 전 근무, 변경 후 근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매니저님이 이제 확인하면 이제 이렇게 근무 교대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가영이님께서 매니저님이 먹으려고 한 거를 옆뒤가 먹어서 화난 게 아닐까 하시는데 네,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다혜님 미술학원 모델 알바 썰도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고3 수능 끝나고 였거나 아니면 이제 20살 초, 저 옆뒤는 빠른생이니까 19살 초였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그 이제 입시생들 미술학원에 가서 그냥 그 이제 자세를 잡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그냥 앉아있다고 해야 되나? 자세를 잡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옆뒤가 그날 걸렸던 자세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몸을 틀어서 옆을 바라보고 있는 네, 뭐 그런 자세였어요. 이제 몸을 완전히 틀어서 옆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인데 와 근데 진짜 자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1시간은 땀이 막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간에 쉬는 시간도 주시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제 기억에 3시간을 하고 한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시급이 한 5천 원대였으니까 시급이 그래도 꽤 괜찮았던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세령님 옆뒤도 귀에 이어폰 꽂고 했나요? 하시는데 맞아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심심하니까 이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노래 이렇게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네,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버텼었다. 네, 뭐 그런 기억이 있다. 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확실히 그 알바 경험도 진짜 많으시고 네,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그때 들은 노래는 노을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서 노을 선배님의 그리워 그리워라는 곡이랑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다양한 아르바이트 썰을 또 오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정말 확실히 여러분들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꿀팁도 그렇고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멜릴리님께서는 인형탈 알바할 때 친구랑 함께 하셨는데 재밌으셨나요? 라고 하시네요. 인형탈 아르바이트는 그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거였죠. 거기에 이제 그 원숭이 인형탈이었거든요. 친구랑 저랑 이제 둘이 인형탈을 쓰고 이제 그 콩주머니로 박 터트리는 거 하잖아요. 박을 이렇게 기둥을 잡고 이렇게 서 있는 아르바이트였는데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데 생긴 게 좀 험악하게 생겼어요. 이게 막 수염도 나고 이렇게 몸에 문신도 있고 약간 이래가지고 하여튼 인형탈을 이렇게 쓰고 그 박을 들고 있으면 진짜 신기한 게 여자 학생들, 그러니까 여자 초등학생 애들은 다 박에다가 공을 던지고 약간 이제 막 원숭이 아프니까 원숭이한테 던지지 마 이러고 남자애들은 다 원숭이한테만 던져요. 그냥 와가지고 막 인형탈 벗기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런단 말이죠. 이제 뭐 그랬는데 막 이제 남자애들이 엄청 던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막 인형탈 벗기려고 계속 가면 막 치고 막 이랬는데 제 친구 가면이 딱 벗겨진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제 수염 이렇게 나 있고 막 이제 몸에 막 문신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엄청 무서워가지고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거 이제 인형탈 알바하면서 친구 덕분에 그 콩주머니 그거 하는 거 이후로는 되게 편하게 쉬는 시간에 이제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막 축구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랬죠. 뭐 다양한 알바 썰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친구의 아우라 덕분이라고 해두자. 네, 수염은 아이들을 이겨. 라고 하시네요. 맞아, 인형탈 쓰고 축구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버블이 빛나는 밤의 19회차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면서 아르바이트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저보다 뭔가 굉장히 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또 경험도 많이 해보신 것 같고 재밌는 이야기들 또 많이 나눌 수 있어가지고 참 재밌었습니다. 이제 이만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요. 버블이 빛나는 밤의 20회차는 7월 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또 지켜봐 주시고 음악도 들어주시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옆뒤는 이만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다들 인사해 주시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마지막 곡은 다우터의 메디슨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take it
second chance, you could go home, escape it all. It's just irrelevant. It's just medicine. It's just medicine. You could still be what you want to, what you said you were when I met you.